네, 이번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내과의원 원장 내과 전문의 이송주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 혹은 외견상 식도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다 포괄한 그런 질환을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합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류질환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얀 껍질 같은 게 식도 위를 싹 예쁘게 싸고 있는데 이게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벗겨집니다. 그러면은 내시경상으로도 식도염이 생긴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갔을 때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란이라는 것 자체가 벗겨졌다는 뜻이고요. 식도의 하얀 껍질이 벗겨졌을 경우 요거를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벗겨지진 않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고요. 보통은 증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하다, 그리고 신물이 올라온다. 이게 전형적인 식도염의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진단 겸 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PPI라고 하는 위산을 낮추는 약을 처방을 일단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있으면 식도염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식도의 산도를 측정하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pH를 측정하는 센서가 끝에 달려있는 그 기구를 코 속으로 넣어가지고 위식도 접합부까지 내려가서 식도의 산도가 위의 산도만큼 너무 낮다! 위산 역류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위산 역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야식입니다. 내가 밤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눕고 이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고요. 식도와 위 사이 연결해주는 조임근, 여기 압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커피, 초콜릿, 이런 카페인 성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고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임근이 느슨해져서 역류하는 경우가 있고, 고갑이 상승했을 때 배가 나오고, 임산부들도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 속이 화끈거리고 쓰리고, 물론 제가 아까 연령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50대 일단 넘어가게 되면 가슴이 쓰릴 때 심장질환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식도염이라고 생각하고 식도염 약만 드시다가 협심증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물오름, 뭔가 이렇게 거꾸로 위산이라든지 음식물이 역류하는 증상들도 식도 증상이 되겠고요. 구역질, 헛구역질이 난다, 매식매식거린다, 삼킬 때 뭔가 걸린 느낌이 있다든지 잘 삼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식도 관련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만성기침입니다.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감기나 편도염으로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약을 보통 먹게 되죠. 하지만 잘 낫지 않을 때, 그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핵이나 기관지, 폐 이런 쪽에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하시고, 이때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식도염에 의한 만성기침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두염, 목소리가 변했다든지 목에 이물감이 생겼다든지 삼킬 때 아픈다든지 이래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고 PPI라고 하는 식도염 약을 드시다가 내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위산이 역류하고 위내용물이 역류하다 보면 목을 거쳐서 입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치까지도 식도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염을 유발하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시면 또 생기시고 또 생기시고 약 맞고 좋아졌다가 또 생기시고